It came like a thief. In the night, I happened to be looking out through the window. I swear it was right through the head. Me so he light through the window. It was hovering above the house next door. I froze like a... 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 지역 신문사 가운데 가장 먼저 출범한 광주매일TV가 지역 여성 벤처 경영인들의 권익 향상과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 통분서주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벤처협회 광주연남지회 최선희 회장을 초청 토크앤대담을 진행합니다. 오늘 토크앤대담은 오직 한 길 걸으며 여성 벤처기업을 선도하고 있는 최선희 회장의 경영철학과 회사 비전은 물론 여성벤처협회를 이끌어가는 의지와 향후 계획을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최선희 회장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여성벤처협회 광주연남지회 궁금한데요.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한국여성벤처협회의 강주 전남 지회는 2013년 6월 25일 창립 총회를 통해서 이제 새 출발을 해가지고 올해로 3주기가 되기 조금 전입니다. 2013년 4월부터 총회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움직였지만 본회로 치면 약 15년 정도의 그 스타트한 후로 저희 지회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올해로 이제 본회는 18주기가 되고요. 저희는 이제 3주기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강주 전남 지회는 약 106개 정도의 회원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부산 경남지회, 대구 경북지회, 대전 충남, 세종 지회의 3개 지회가 있다가 2013년에 출발을 했는데요. 특징은 이 호남 지역에서 아주 활발하게 일고 있는 6차 산업의 농수축산 부분까지 그런 가공식품을 주로 만드는 회사의 지혜의 분과가 아주 활발하게 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제조 분과, 또 디자인 분과, 건설 분과, 지식 서비스, IT 분과 이렇게 5개의 분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원사들의 그 융복합적 마인드는 바로 이렇게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 과정에서 서로 협조 상생하는 윈닝 코드로 아주 활발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여성벤처협회 광주연남지회에서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그 협회의 회원사들은 이 지역의 오피니언 여성 리더로서 상당히 각 분야별로 사회 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임원과 회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원들의 그 심성이 고와서 그런지 광주 전남지회에서는 매년 송년 행사만큼은 사회에 한원하는 그런 행사로 마련하자고 하는 걸로 2013년부터 우리가 산학연의 MOU로 되어 있는 연계구도의 대학에 들어가서 회원사들의 제품을 가지고 그 박람회처럼 구성되어 있는 바자회를 했는데요. 이 기금은 바로 차세대 여성 리더 육성 장학기금으로 저희가 돌리고 있어서 송년회 행사로는 차세대 여성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또 그 다음에 신년회는 이걸 전달하는 기금 전달식을 신년회와 함께 이렇게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그 벤처협회를 이끌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도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회사에 대해서도 한번 자랑 한번 해주시죠. 실무용 오너로 저는 이제 2016년이 만 30년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법인 구성은 2005년에 했는데요. 실내 건축 전문업체로서 공공전시 그리고 이제 다양한 공간 디자인을 구성하고 그것의 설계와 시공을 하는 회사이면서 또 산업 디자인 전문 회사 가운데 환경 디자인 부분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성되어진 그 전시 공공
디자인 분야에서는 2011년에 디자인 비엔날레가 있었을 때 더가도 비상도의 그런 주제에 맞춰 손효상 감독이 상당히 다양한 공간 디자인 작품들을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애국 작가들의 작품을 한 80여 점 정도 저희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설치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전시장에 이렇게 설치해 두었고요. 또 그 외에도 광주은행이라고 하는 큰 금융기관이 여기가 본점이 있는 그런 은행인데 KJB 금융박물관을 광주은행 본점에 구축하는 그래서 17개 공정을 모두 소화해내는 그런 전문 전시 업체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 여러 그 휴게소를 진행하는데 2001년부터 서해안고속도로가 전구간 개통되는 과정에 대천 휴게소랄지 고창 휴게소 그 외에도 이제 고성에 공룡 휴게소가 있어요. 이런 그 특이한 공룡 광장을 만드는 과정이랄지 또 순천에 있는 그 휴게소 등등 이런 공공 부분에 관한 일들도 많이 했고요. 2015년에는 장석대들 전적지 복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 문화재청 사업 중에 하나에도 시공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역 내에서 크고 작은 일들에 직접 기획 설계에서 출발해서 또 시공하는 분야까지 굉장히 활발한 것들이 많기는 하고요. 또 그 외에도 프라이빗한 그런 이 주거 공간의 신모델, 그래서 모델 디자인을 해서 그런 모델하우스를 만들어가는 일, 그 외에 또 공공의 분야에는 업무 병원이랄지 이런 업무 공간 또 그 외에 그 상업 공간의 이런 시설까지도 매뉴얼을 만드는 그런 그 기본적인 스타트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까지 사실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실내 디자인 전문 회사들은 매뉴얼에 굉장히 오랜 기간 소요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는 그런 것을 구축해내는 초기 사업 그런 매뉴얼 디자인 개발에서 또 다양성을 추구하고 이런 것을 소화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처음 창업했을 당시에는 그 대학을 막 졸업한 여성으로서 참 어려운 그 도전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어떤 각오였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초기 난관을 극복해 가셨는가요? 아까 그 소뒤에 사회공헌하는 부분에 잠깐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올해는 저희가 여고생, 뭐 대학생, 대학원생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장학기금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벤처적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에 가면 대학의 학비만큼은 제가 벌어서 다녀야겠다는 그런 나름의 생각으로 아마 대학 방학에 그 8학기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 그 학비의 한 85% 정도는 확보를 해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연계되어서 졸업을 하고 새로운 어떤 사회로 나가는 과정에서 사범대생이었으니까 물론 고등학교에 그 취업이 됐으면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지금도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그 전공에 따라서 순조롭지 않게 제2의 국어가 이제 필수의 선택으로 바뀌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간에 이제 기량이라고 하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적성 개발을 대학에서 다니는 3년간 계속 제가 이제 해왔는데 뭔가 그 전공이 정해지는 타임에서부터 4학년 졸업 날 때까지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또 그런 취업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자기 취미나 적성 개발을 했던 이것이 제 잡이 되어질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대학 졸업하면서 스타트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천직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바로 순수함과 열정이 살아있는 그런 스타트였었을 텐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실내 디자인이라고 하는 학과도 없었고 또 그리고 아주 인테리어 디자인이라고 하는 분야의 시장이 열악해서 뭐 장식 위주로 어떤 것을 소화해내는 즉 뭐 커튼이랄지 벽지나 카페트나 이런 부분에 스타트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 뭔가를
자기 스스로 개척을 하면서 쫓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예. 그 뭐 야간에 작업 안 돼 있으면 또 찾아가서 공부를 하고 또 남자들보다 이 분야는 아무래도 한 4~5배 정도 열심히 뛰어야 인정을 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스스로의 그 체면, 그 마인드 컨트롤하는 과정이 저는 남자로 되어 있어 30년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 회장님께서는 기업 활동도 이렇게 활발하게 하시지만 또 다른 사회 활동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사실 문학사로 출발을 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천성적 작업을 가지고 이제 뛰게 되는데 또 그 분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부를 더 하고 싶게 돼서 미술학 석사도 하고 또 다시 학부로 내려가서 건축공학 쪽에 관련한 실내건축 전공을 하는 공학사로 공학 박사로 이렇게 이제 갔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화 쪽에 관련된 광주 문화재단의 이사 활동을 하거나 또 여성재단의 광주 젠더포럼의 집행위원장을 오랜 기간 하고 있거나 또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이사로 하는 이런 사회이사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위원회랄지 또 공공디자인위원회나 경관위원회 이런 그 시나도 그리고 지자체 사는 각종 전문성 갖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주로 많이 다루고 있고 평가에 또 이렇게 참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으로 보면 개인의 그 뭐 비즈니스를 했으면 훨씬 많은 효과와 부를 축적을 할 수도 있었겠는데 공적인 공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공공성에 맞는 활동에 참여하다 보니까 제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2~3일은 그런 대업무를 이제 소화해내야 하고 정말 그 밤에 심야에 제가 이제 개인적인 작업을 하는 설계랄지 뭐 또 디자인 컨셉을 따오는 이런 일이랄지 이런 거는 거의 잠을 쪼개가면서 했던 것이 그간의 세월에서 오랜 축적된 시간이지 않을까. 근본 정부에서 이제 중반기 이후에는 전국 16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데 광주 전남에 창조경제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참여하고 있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회원사들에게 상당히 좋은 거점을 구성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정보 아주 그 따끈따끈한 어떤 정부의 흐름이나 또 그 기관의 흐름이랄지 이런 거를 잘 전달해내는 그런 역할로서 우리 아까 여성벤처협회에 올해 포럼을 매년 뭐 이렇게 구축해서 새로운 것들을 좀 접하도록 그렇게 접속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다방면에 좀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큰 상을 받아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어떤 상이었죠? 이제 그 디자이너들에게는 상당히 그 받고 싶은 상 중에 하나가 산업통상자원부라고 하는 중앙부처가 있는데 거기에 장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상은 우리 임원이나 회원사에게 그간에 먼저 돌리는 그래서 제가 3년간 마치 군대 복무하듯이 저는 그 백의종군 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초지일간 달려왔는데 한국여성벤처 본회에서 이거를 그렇게 마련해 가지고 받도록 해줘서 저도 깜짝 놀라게 그 상이 있는 줄 모르고 송년회를 올라갔더니 이런 게 준비돼서 받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도 핀업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제품 및 공공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대상이 있었을 때 또 지자체 특별 부분에 금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뭐 그간에는 여러 다양한 부분의 상을 받았지만 유독 이 한국여성벤처협회 광주 전남 지회장의 자리에 있을 때 약 3년 가까이는 상을 멀리해서 상당히 오랜만에 받게 되었던 상이고 그 협회 회원들과 함께 누릴 만한 그런 부분이고 또 공간 디자이너들이 상당히 종합적 마인드로 컨텐츠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각 분야의 그 작은 디테일한 디자인에서 총체적인 실내 건축의 그 내외, 즉 우리 인테리어 디자인도 있지만 익스테리어 디자인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야였기 때문에 저의 상보다는 공간 디자이너로서의 그런 역할을 충실해서 다른 분에게도 도전의 기회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조직을 이끌다 보면 어려움도 좀 있을 겁니다. 네. 그 여성 벤처 경영인으로서 애로점은 무엇인지 네. 그리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여성 경영인으로서의 애로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아주 많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저 스스로가 사회 약자의 한 부류의 여성이 들어가는 개념을 갖고 있는 이 정신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소대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저기 남성으로 세면을 걸고 이제껏 살아왔다 그랬었잖아요. 그랬는데 첫째는 여성들 스스로가 특별한 우대랄지 뭐 이런 그 보호 본능을 요구하는 것보다 똑같은 양성적 입장에서 당당하게 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회 통념적으로 형님 문화라는 게 있죠. 그렇죠. 예, 남성분들은 밤새 정말 그 고주망태가 되도록 뭔가를 또 교류하고 나면 그 다음날 굉장히 일이 진척이 빨라지는 이런 형님 문화에 이 사회는 굉장히 잘 길들여져 있는 것 같은데 여성들은 거의 1인 4역 내지 5역을 하는 입장이에요. 이를테면 되게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자녀가 있는 부모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또 뭐 결혼한 그 주부는 시가의 며느리로 뭐 이렇게 그 여성이 역할을 해야 하는 본성적인 역할은 그대로 남아있는 채 퇴근 후나 이런 가정사를 꿰는 것은 기본이고 또 사실은 뭔가 섬세함과 그런 전문성을 기르는 건 굉장히 익숙한 데에 비해서 힘을 쓰거나 그룹화되어지는 조직화되어지는 부분에는 상당히 열악한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자체 기관 이런 데서 많이 공모하는 사업들에도 작용을 받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그런 그 언더 테이블화 되어진 그런 뭐 비즈니스랄지 이런 것이 좀 투명하고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거는 그런 사회의 정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성 기업인으로서의 그 애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회장님 말씀을 들었다 보니까 여성 기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더 이렇게 크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앞으로 여성 벤처협회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각오나 계획도 네, 우리가 그 한국 여성 기업 협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성 경제인 협회가 있고 한국 여성 벤처 협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그룹 다가 이제 여성 그 경영인 내지는 여성 기업인들의 단체가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제도가 한쪽에 조금 대단히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김대중 정권 시절에 청와대 직속기구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는 기관이나 물론 국가기관을 비롯해서 지자체 기관 등등에서 좀 형평을 좀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단체로서 조금 자리가 매김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그러는 과정 이전에 우리 여성벤처협회에서는 꾸준하게 R&D라고 하는 새로운 그 리서치와 디벨롭하는 그런 과정에 굉장히 선두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되어진 그룹 그리고 좀 더 새로운 것을 개발한 그룹이 바로 벤처 정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벤처는 바로 이게 도전과 모험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좀 앞장서 나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산학연만 연계된 게 아니라 관민까지 이렇게 상생의 구도로 되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에 있는 직업이 약 30년 뒤가 되면 한 80% 가까이가 없어진다. 뭐 절반 이상이 없어진다는 표현을 하지만 좀 상당히 위협적인. 그래서 모든 그 사람에게는 8가지 이상의 그 잡을 가질 정도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철밥통의 시대는 이제 지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벤처협회의 여성 벤처협회의 회원사들은 굉장히 이런데 좀 더
선도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을 창조적으로 이렇게 개발하고 앞서가면서 이익 창출하는 그런 단체의 정체성을 가져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16년에는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에서 아주 소액의 예산이지만 편성을 제가 3년차 이제 매듭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중물로 생각하고 첫 단추를 끼기 쉬우게 시작했으니까 계속 끊임없이 이게 정진된 그런 그 공공적으로 공개적인 인정이 되는 그런 단체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융복합적 그런 단체로, 즉 이제 회원사 간뿐 아니고 지금 아마 3, 4월 정도의 벤처 캐피탈에 이효준 상근부회장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서 아마 광주에 투자를 좀 광주 전남을 해주고 싶은데 전국에서 많이 올라오는데 왜 호남 지역은 노크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즉 그만큼 펀딩해주는 부분에서의 그 새로운 수혈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또 아주 좋은 조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그냥 순수하게 자기 앞에 있는 것들을 대처해 나가는데 상당히 급급히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글로벌화된 그런 엔젤 투자랄지 이제 벤처 캐피탈이랄지 이런 펀딩을 좀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그런 전문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뭐 특허 개발뿐 아니고 새로운 어떤 분야 쪽에 접속력은 이런 그 융복합적 상생 모드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에 저는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선배 경영인으로서 여성 벤처 기업인과 또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도 아마 있을 겁니다. 마무리로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그 몫은 결정됩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앞날에 그 성공을 맛보게 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매일같이 꿈을 꿔야 하는데 넓고 높고 상당히 창대한 꿈을 꿀수록 그 도전의 결과가 좌우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은 1인 창업이 그 아주 활발한 시대입니다. 저도 역시 1인으로 창업을 시작했었지만 전문적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역시 그 주변에 아주 적절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일어서서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아주 그 활발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여성벤처협회 광주연남지회 최선희 회장을 초청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광주메일TV는 앞으로도 계속 지역의 경제인들을 초청해서 경영 철학과 회사 비전을 들어보는 토크앤대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CEO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지역 경제에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광주메일TV가 진행하는 토크앤대담에 지역민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